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렇게 삼지창 화살표 모양의 위에가 이렇게 둥그면 이런 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저 같으면 이런 경우는 넙스가 더 빠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이걸 만약에 모델링 하라 그러면 저는 넙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넙스로 저 같으면 모델링 할 것 같고, 만약에 라이노로 하셔도 좋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건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굽혀져 있는데 여기가 동그란 게, 지금 보시면 동그란 거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동그랗게 하는 모델링 하는 건 더 힘들어요. 이걸 차라리 일자라고 생각하고 모델링 하신 후에 밴드로 굽히는 게 훨씬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팁을 하나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할 필요 없이 반을 해서 시미트리를 하시면 돼요. 넙스로 한다면 미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폴리곤으로 한다면, 뭐 자, n곤을 하나 그리고요. n곤 이게 오각형인데 각형을 삼각형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앵글 스냅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는 뭐 본인이 알아서 대충 그리시고요. 자, 이건 뭐 트림을 해도 되고 블린을 해도 되고, 에이테이블 스플라인 하신 상태에서 대치하시고, 트림을 해도 되고 블린을 해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죠. 블린을 하려면 스플라인 모드 가셔서 요 블린으로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트림하고 그런 걸 하려면 쉐드하고 똑같죠? 여기 있죠? 트림. 저는 단축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뉴 찾는 게 상당히 좀 그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똑같습니다. 다 해주셨으면 뭐 혹시 모르니까 웰드 해주시고, 웰드도 저는 단축키로 넣어놔서, 근데 수업을 하면 제가 단축키를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뭐 하는 거지? 이러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해야 돼. 그리고 뭐 둥그런 거는 조정을 이렇게 하시고, 뭐 베지어로, 이런 것도 베지어로 바꾸셔서 뭐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알아서 모양을 잡으시는 건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 애를 해놓고 반만 모델링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폴리건으로 한다면 근데 이거는 워낙 똑같이 생겨서 양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모양은 제가 강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디폴트인 그냥 모양으로 할게요. 폴리곤으로 하려면 메쉬 스무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서페이스 모델링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플랜으로 모델링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라이노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익스포트해서 AI로 저장을 할게요. 자, 제가 뭐 주로 폴리곤 모델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플랜으로, 플랜으로. 세그먼트는 하나, 둘, 세 개 정도 해놓고, Alt A에서 혹시 X축으로 정렬을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세그먼트 잡으면 되겠죠? 스냅 키시고. 여기도 세그먼트가 있어야 되니까 E 들어가셔서, 저는 단축키로 나왔는데 커넥트 하시면 되겠고, 여기 역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커넥트 하시고 붙이고요. 이쪽에도 커넥트 하시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올 맛이 나왔고, 중간에는 지금 아까 세컨부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원래는 반만 모델링 하시면 돼요. 시미트리로 해서 폴리곤으로 할 거면. 근데 이거는 워낙 단순한 거니까 그냥 양쪽 할게요. 원래는 양쪽이 똑같은 건 무조건 시미트리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워낙 단순한 모양이니까 그냥 귀찮아서 시미트리 반 하고 또 시미트리 하고 이게 오히려 더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먼트 메시 스무스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커넥트를 두 개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 위에다가도 두 개를 줘야 되는데 두 개 주기 전에 두 개 주고 나서 위에를 컬랩스 시키면 위에는 한 개가 돼버리면 오브젝트가 윗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컬랩스를 하고 난 상태에서 예, 이 여기다가 커넥트를 두 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이는 벌려야겠죠. 이렇게. 밑에 것도 벌렸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했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래 면은 밑에 면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아니까 예,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도 이제 끝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야 되겠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쉘 두께 주시고, 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반쪽으로 나와 있죠. 얘가 모양이 이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귀찮네. 예, 반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사 날리시고 폴리곤 모드 가셔서 반 날리세요. 반이 좋아요. 이렇게 일자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일자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엣지 모드 가셔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자, 스냅은 끄겠습니다. 요 정도? 네, 요 정도. 자, 요거 두께를 주면 되겠죠? 시미트리.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쉘을 주면 돼요. 두께를. 너무 두껍네. 자, 그리고 메시 스무스를, 터보 스무스를 주면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세그먼트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죠? 여기 끝에도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넥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부드럽게 이어지니까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면 다 지워지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미트리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스택을 다시 합치고요. 네, 여기 지금 뭐 문제 있나요? 없죠? 왜 면이 깨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자, 5 가서 오토 스무스 한번 줘볼까요? 면이 살짝 깨지는 것 같으니까 클리어 올 하고, 클리어 올만 해도 해결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 위도 두 개를 줘야 되죠. 위에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래에만, 바닥에만. 엣지 가서 바닥에만. 바닥은 둥글지 않으니까.
바닥도 만약에 둥글다면 뭐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이 평평하다면 바닥에만 이렇게 세그먼트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메쉬 스무스 주면 끝나죠. 네, 이렇게 하신 후에 올려주면 되겠죠. 너무 두껍다고 생각되면 뭐 이렇게 조정을.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죠. 자, 폴리곤 모델링은 좀 너무 이렇게 조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양은? 그러니까 단순한 모양이면 폴리곤이 빠르죠, 훨씬.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한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모양이라면 저는 이제 넙스를 쓴다는 거죠. 넙스가 빠르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넙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파워넙스가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라이노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라이노가 조금 더 빨라요. 왜냐하면 얘는 스플릿이나 불린 개념이 열린 커브는 내가 방향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닫아야 되거든요, 커브를. 그런데 이제 파워넙스의 장점은 이렇게 이 스플라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맥스의 넙스 라인도 되고 맥스의 스플라인도 되고 파워넙스 라인 다 돼요. 그게 이제 또 라이너보다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맥스 유저들은 맥스가 손에 익잖아요. 그래서 맥스 라인까지도 지원을 한다는 게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릴 필요가 없어요. 맥스 라인을 이미 그렸다면. 이렇게 하고 여기 렉탱글로 그려도 되지만 역시 나는 맥스로 오래 써서 맥스가 손에 익어 하면 이렇게 맥스로 해도 된다는 게 가장 큰 파워넙스가 라이노보다 큰 장점이죠. 라이노는 라이노 넙스로만 그려줘야 되죠. 자, 아래를 둥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하면 30초면 모델링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버텍스를 리파인해서 이게 물론 뭐 미드가 걸리면 미드로 하면 참 좋은데요. 네, 미드가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리파인 할 때. 그러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무데나 리파인을 해주시고 이거를 선택하고 Alt A 얼라인 하셔서 자기 찍고 X축으로 센터하면 그냥 미드가 잡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냅은 끄고 지금 Alt A 얘랑 지금 정렬이 안 됐네요. 그죠? 예. 뭐야 이거. 센터 뭐라? 얘가 센터가 아닌가 보네. 축이 센터고 센터인데 이거 왜 이러지? 얼라인이 갑자기 안 되네. 당황스럽게. 센터 X축. 오, 갑자기 당황.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지 않는데 이거 센터가 안 잡히네. 네. 야, 살다 보니 이 축이 안 맞는 경우도 있네요. 참 신기하네. 뭐 안 맞으면 할 수 없죠. 그냥 하는 수밖에. 그냥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꽁수로 뭐 스냅을 걸고 얘 한 대다 맞추면 되지 뭐. 렉탱글 해서. 야,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제 맞았죠? 이제 기준이 되는 박스는 이제 지우면 되겠고. 자, 얘를 에디터블 스플라인 해서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카페에다 강의를 했으니까 뭐 그것도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파운업스 오브젝트니까 얘도 파운업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예,
어태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워넙스에도 어태치가 있어요. 에디테이블 넙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태치가 어디 있더라. 또 찾으려면 세월인데. 어태치가 어디 있지? 그냥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축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버텍스 모드 가서 리파인을 인서트를 해도 되는데 인서트가 조금 성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두 번 찍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미드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맞으면 고맙고 안 맞으면 얘를 또 선택해서 아무 데나 찍어도 Alt A 하고 찍어서 미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자, 컨트롤 시프트 X 눌러서 F8 누르면 이렇게 트랜스폼 기지모가 옛날 방식으로 바뀌죠. 컨트롤 시프트 X는 이제 2013 이후 단축키고 2013 이하는 그냥 X 누르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냅은 끄고 조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베지어 코너인가 봐요. 따로 되는 거 보니 베지어로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도 네, 좀 조정을 죄송합니다. 반대죠.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위에가 붕그러니까 정신머리가 없네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X에서 F5가 X축이에요. X축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F6이 Y축이고. 이렇게 대쪽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다시 컨트롤 시프트 X.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뭐 중간이 더 동그랗다면 얘만 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뭐 이것까지 X축 노랗게 누르고 짧게 하시면, 그럼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파워넙스는 폴리곤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넙스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넙스가 최고다, 폴리곤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우습지만 지금에는 넙스가 더 강력하긴 해요. 지금은. 폴리곤이 강력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넙스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이 두 개를 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넙스가 빠른 부분이 있어요. 이건 넙스로 하면 5분인데 폴리곤으로 하면 1시간이야. 그럼 넙스로 하면 되겠고, 이건 폴리곤으로 하면 5분인데 넙스로 하면 1시간이야. 그러면 폴리곤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폴리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넙스가 빠르다는 거예요. 넙스는 제가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그리고 하면 끝나요. 예. 그러니까 폴리곤보다는 이런 경우는 넙스가 훨씬 더 생산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라인 두 개 그리고 익스트루드 한 거밖에 없어요. 그죠? 뭐 설명을 오지게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없단 말이에요. 좀 더 내려줄까요? 그리고 나서 넙스는 폴리곤하고 분린이 달라요. 분린을 해도 정렬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렛을 아래 위를 분린 찍으면 되고, 필렛을 아래 위로 이거 지금 에러가 났네. 왜 에러가 났지? 에러가 아니고 투사이드가 지금 꺼진 것 같아요. 이 투사이드 버그는 조금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지? 이건 하여튼 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지금 투사이드 버그 갑자기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면이 진짜 위에가 날아간 건가? 필렛을 줘보면 알겠구나. 필렛을 줘볼게요. 위에가 날아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네, 됐죠? 뷰포트 버거가 있어서 한 방에 이렇게 쉽게 됩니다.
그리고 렉탱귤로 이 그 파운업스가 라이노보다 또 좋은 점은 라이노는 이제 만들면 수정이나 편집이 안 되죠. 근데 파운업스는 다 만든 다음에도 이렇게 수정이 돼요. 다시 누르면 아까 이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또 핸들러 렉탱귤로 가면 첫 단계 렉탱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다 만든 다음에도. 나는 곡률이 마음에 안 들어 더 올릴래 하면 이렇게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올린 게 계산이 되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운업스가 라이노가 파운업스보다 딸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다 있어서 예, 이제는 다시 얘는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리절트만. 얘는 다 만든다면 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게 됐죠. 그래서 럽스로 하는 게 좋느냐, 뭐 폴리곤으로 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있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 라이노도 보여드린다고 잠깐 했었구나. 저는 뭐 라이노도 맥스하고 똑같이 나올 때부터 썼습니다. 라이노는 오히려 나오기 전부터 썼어요. 맥스는 처음부터 도스용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썼는데 라이노는 1.0 버전 전에 무료로, 신기하죠. 라이노가 무료가 있었다는 게. 1.0이 없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돼서 0.9 베타인가 하여튼 무료였어요. 무료. 1.0서부터 이제 상용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헬프 파일 출력해가지고 공부해서 썼으니까요. 라이노는 또 파워넉스보다 좋은 게 뭐 편집이나 이런 수정은 만든 다음에 힘들지만 얘는 스플릿이나 분린이 되게 강력해요. 얘는 맥스 같은 경우 이건 좀 설명해 줘야 될 거야. 맥스 같은 이 파운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스플릿으로, 그러니까 제가 닫힌 커브로 만들어 줬잖아요. 닫힌 커브로 만들지 않으면 분린 방향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역시 또 강점인 이렇게 맥스 스플라인을 바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맥스 넙스 라인도 되고 맥스 스플라인도 되고 파운업스 자체 라인도 됩니다. 자, 얘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스플릿이 돼버려요. 아, 스플릿이 분린도 돼버리고 스플릿도 돼버리고. 자, 그냥 대충 할게요. 자, 얘로 제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거 두 개를 해볼게요. 분린도 그렇고 스플릿도 그렇고 결과가 똑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스플릿을 해주는데 라이노하고 스플릿이 비슷한 것 같지만 윗면이 이 라인으로 했을 때 윗면이 안 생기기 때문에 두 번을 해줘야 돼요. 스플릿을 하려면. 네, 그래서 좀 불편하죠. 얘도 스플릿이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트림이에요. 트림으로 하면 트림 커브 이렇게 누르면 날아가요. 근데 나는 아랫부분이 날아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남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이 안 되고 분린도 마찬가지예요. 분린도 뭐 이건 다 했고 분린도 좀 불편한 게, 자, 분린을 하려면 이거 뭐 라이노 용어로 하게 되면 이거는 솔리드고 얘는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열린 커브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렉탱글로 닫힌 게 아니고 열린 커브를 하게 되면 이게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게 서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페이스하고 솔리드하고 쳐내게 되면 이 방향성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향하면 이게 밑이 날아가요. 그리고 위만 남기게 하거나 이런 스왑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업스가 또 불편한 점은 라이너보다 불편한 점은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분리를 하면 이렇게. 지금은 운이 좋아서 예, 위가 날아갔대요. 근데 어느 쪽이 날아갈지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아래가 날아가고 위가 남았을 경우 반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노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편하죠.
대충 할게요. 그리고 이제 라이노가 또 좋은 점이 또 있다면 CAD 유저들은 라이노를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고 이제 스마트 트랙이 나와서 이제 이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CAD 유저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이걸 할 필요 없고요. 렉탱글로 그냥 할게요. 맞추기가 귀찮아. 자, 얘는 똑같이 익스트루드 커브로 하면 자, 뭐 보스 사이드는 필요 없겠고 솔리드 S 하면 이제 캡은 씌워지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드림 툴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얘가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거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없어요. 자, 라이노의 장점은 뭐냐면 자, 얘는 익스트루드 안 하고 똑같이 스플릿을 하면 물론 스플릿을 하면 얘도 날아가요. 여기 지금 스플릿이 있죠? 스플릿하고 얘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얘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윗부분이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얘도 위에가 없는 건 똑같아요. 물론 이 캡을 만들 수 있겠죠. 투레일이나 뭐 투쓰리포 엣지나 뭐 어쩌고저쩌고 패치나 뭐 네트워크 서페이스나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도 뭐 투쓰리포 엣지로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하는, 예, 이렇게 하면 닦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2, 3, 4 엣지 뭐 이걸로 할 필요도 없이, 예,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는 아래 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자 보스 사이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분린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얘는 예, 얘 분린에 아이고 솔리드 샤지팝 있죠. 디퍼런트 찍고 예, 찍고 이래 하면 얘도 지금 보시면 어느 쪽이 날아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어느 쪽이 날아갈지를 몰라요. 근데 얘도 닫혀놓으면 이제 날아가는 걸 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커브 공률 따라서 가는 건데 얘는 이제 스플릿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닫힌 커브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편해요. 얘를 스플릿으로 두 번을 하면 돼요. 얘를 찍고 얘에서 오른쪽 마우스 얘를 빼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그럼 얘가 날아가죠.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다시 스플릿 하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스플릿 되고 이제 얘에서 오른쪽 마우스 얘를 하면 이제는 이 윗부분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이제 컨트롤 J에서 조인하면 돼요. 이런 게 라이노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라이노는 굳이 요런 모양을 남겨야 되겠다면 이렇게 컵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되는데 굳이 파운업스는 이걸 닫아줘야 되니까 불림밖에 없으니까 라이노 맥스 파운업스는 이렇게 간단한 스플릿 두 번이 되려면 뭐 머리를 써야 되겠죠. 맥스 같은 경우는 파운업스에서 제자리로 두 개를 복사해서 해야 되겠죠. 하나는 위를 날리고 하나는 아래를 날리고 예, 그래 머리를 써야 되는 좀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맥스 폴리곤도 할 줄 알고 맥스 파운업스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조금 곁다리로 근데 파운업스를 공부하면 파운업스가 또 라이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라이노는 그냥 한 80%는 꽁으로 점점 먹을 수 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라이노에서 그 맥스로 가져오는 걸 안 알려드렸구나. 네. 세이브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면 익스포트가 돼요. 근데 뭐 한 개만 하고 싶으면 파일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SAT가 가장 좋고요. 파운업스를 깔게 되면 파운업스에서 3DM 파일도 열립니다. 근데 3DM은 가끔가다 트림이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SAT가 가장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IGS가 좋아요. IGS 요게 좋아요. 넙스 표준 포맷이에요. SAT 안 되면 IGS 안 되면 3DM으로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아시스 이거 SAT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겨와서 파운업스로 또 자 지우고 파운업스 라이노에서 만든 게 파운업스에도 파운업스가 깔려 있으면 맥스에서도 편집이 됩니다. 좋은 세상이죠. 라이노에서 만든 게 불러와지는 것도 모자라서 편집까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SAT로 저장이 안 됐나요? 아, 바탕화면이 아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라이노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다시 참 요창이 떴네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눌렀네요. 그냥 OK 누르면 돼요. 디폴트로. 듀얼인데 왼쪽 모니터가 이제 퍼스트라 대화창이 다 퍼스트에 떠요. 자, 라이노에서 모델링한 거를 뷰포트 퀄리티거든요. 미디엄이나 파인 정도로 하시면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퀄리티가 돼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자, 이거 라이노에서 모델링한 거죠. 라이노에서 모델링한 건데 파운업소에서 편집이 됩니다. 얘로 필렛 넣어볼까요? 여기 서페이스 필렛이 있는데, 예, 따로따로 주셔도 되고, 윗부분은 이거 왜 깨져 보이지? 윗부분은 얘는 또 R 값이 보여요. 이렇게 쇼의 리절트 하면, 네, 여기 지금 R 값이 보여요. 요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파운업스는. R 값이 얼마가 들어갈지 보여요. 물론 뭐 라이노도 프리뷰 하는 기능이 있긴 있지만 불편합니다. 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주고 베리어블 레이더스 당연히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 플랫셋 줘서 이쪽은 100 정도 줄까요? 네. 300 정도 줍시다. 그리고 애드 플랫셋 해서 맨 밑에는 200 다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하면 이렇게 라이노스 모델이 한 게 또 파운업스에서 완벽하게 편집이 돼요. 여기도 줄까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도 200 그냥. 자, 이게 지금 R값이 다 달라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건 뭐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깨진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 투사이드 버그가 살짝 있어요. 껐다 켜주면 돼요. 자, 완벽하죠? 그래서 라이너에서 만든 걸 또 맥스에서 편집이 가능한 이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칠게요.